안녕하세요. 이공계 대학을 희망하는 이과 학생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에 학종 지원을 하고 싶은데요. 주요 과목만 신경 써도 된다는 말도 있고 전체 다 신경 써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과기대에 가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학생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학생의 고민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궁금했었던 학교가 있어요.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학생처럼 서울과기대나 이런 쪽을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국립대가 얼마 안 되는 이제 국립대 중에 하나인데다가 뭐 이런 이공계 쪽으로 뭔가 좀 특화된 것 같은,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과 위주의 그런 국립대학교다 보니 여러 가지 학생이 얻게 되는 메리트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점수 합격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사실은 2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대학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학생의 첫 번째 고민은 학종 지원을 할 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주요 과목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렇게 해왔는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종은 전 과목 다 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갑자기 고민이 생긴 거죠. 제2외국어부터 시작해서 다른 뭐 기술, 가정, 뭐 은미체 이런 과목의 성적도 다 신경 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고민부터 해결을 해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을 정량화해서 반영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죠.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정성평가. 따라서 과목의 어떤 범위라든지 과목을 반영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과목만 반영이 돼 또는 반대로 전 과목이 다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교과의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정량적 기준 외에 학생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서의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 전공적 합성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시켜서 종합평가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수, 영사, 주요 과목만 들어가 은미체까지 들어가 이런 기준 자체가 학종에선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말, 어떤 말을 듣고 내가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나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으나 내가 특별히 진로랑 연관된 과목에서의 학업 성취라든지 활동 부분에서의 우수성이 더 강조된다면 학종에서는 의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업 성적을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업 성취도 중요하지만 학년별 성취도로 봤을 때 등락의 추이 및 전공 관련 교과 학습에 대한 부분, 또 원점수 평균, 학생 수강 인원을 고려한 편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학생의 우수성, 상대적인 위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느 정도 골고루 좀 우수한 상황이고 신경을 쓰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인문계인데 체육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체육 관련 내가 진로로 삼고 있는 그 교과의 우수성이 보여지면 좋겠죠. 그러면 체육교과는 예체능 교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요 교과로 보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선 학종에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2외국어를 했었던 그런 어문 계열로 진학을 한다 그러면 그 학생이 학종 지원할 때는 제2외국어는 주요 교과군이 아니지만 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교과 성적, 성취 이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진로 방향하고의 연관된 이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우수성으로 스토리 있는 학생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만약에 내가 교과가 반영되는 그런 교과 전형으로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교과의 기준은 사실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전 과목 교과, 특히나 뭐 사대나 교대나 이런 쪽, 의대나 이런 쪽 교과 전형은
전과목 교과가 반영되는 경우들도 꽤 많은 편이고 그 외에는 교과 전형에서 주요 과목 국수, 영사, 국수영, 뭐 과 이런 식으로 인문 자연 계열에서 이제 주요 교과 위주로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교과 전형이 어떤 교과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학생의 궁금한 점이 과기대에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요? 어느 정도의 비교과 활동을 한 학생들이 과기대에 합격했나요? 궁금합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과기대에 합격했었던 학생들의 사례를 골고루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기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대학교예요.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권 대학 중 하나이고 학종으로 합격했었던 학교 측에서 발표했었던 이런 입시 결과들을 우리가 보면은 보통 2등급 초중반선까지의 합격선이 보여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서울과기대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내가 과기대를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준비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A 학생은 일반계고의 내신 등급이 2.15 등급의 학생이었어요. 기초 수학 응용력 대회에 참가해서 2년 연속 1등이라는 수상 실적을 거둔 적이 있었고 물리와 화학 등 교과 우수상이 있었고요. 또 과학 창의력 대회 등 30여 개의 수상 실적을 보유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급의 부반장이나 동아리 부장으로 리더십 활동을 보였었고요. 동아리는 컴퓨터 동아리를 했는데 이 컴퓨터 동아리를 통해서 컴퓨터 C 언어 프로그램, 또 소프트웨어 제작 등 모든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었던 그런 기록이 학생부에 있습니다. 코딩 팀의 팀장을 맡아서 활동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기획안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 등에서 학생의 특별한 특장점이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있죠. 봉사활동은 140시간, 성적이 꾸준하게 향상되었었던 부분이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좀 의미 있는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진로와 연관된 활발한 활동 외에도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 꾸준히 상승세를 그렸었던 그런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서울과기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컴퓨터공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죠. 또 다른 합격 사례를 보면은 내신 등급이 2.41 등급의 B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교내 창의력 대회, 수학 구조물 만들기 대회, 과학 논술 대회, 독서 토론 대회 등 15개의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학급 부방장으로 영상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했었던 사례로 들어가 있었고, 동아리는 과학탐구 동아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에 소재한 한국전력공사에 방문해서 전력 자동 차단 시스템 등의 가정 전압에 대한 변전 과정을 탐구했다라는 것이 좀 특별한 활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친구들과 송전의 소형이나 자동화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 활동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봉사는 107시간으로 지역 요양원 봉사나 수학과학 체험전의 도우미로 활동하는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또 과학 분야에 남달리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학생으로 학생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매 교과 시간에 질문이 굉장히 활발했었다라는 점이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기록한 내용이었어요. 질문이 활발하고 또 전기전자와 관련된 책을 7권 이상 읽었었던 것도 독서 활동에서 진로와 연관한 독서 활동이 활발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솔선수범하는 태도, 또 우수한 수학과학 성적, 과제 충실도가 높다라는 평가로 성실성을 인정받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점도 뛰어났다라는 점에서 표현력이나 어떤 의사 전달력도 잘 갖추고 있는 학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학생은 서울과기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해서 전기정보공학과에 최종 합격해서 진로를 정했는데요. 두 학생이 모두 합격했었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사실 100% 서류 전형은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가 일부 반영되는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45%,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이 반영되는 학종 평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량적인 내신이 반영되는 학종인데도 2등급 초중반 학생들에서도 합격 사례가 나왔었던 것을 감안해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내가 합격선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신 성적이 4.3이었던 C 학생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활용해서 서울과기대에 최종 합격했는데요. 서울과기대에 이제 좀 특수한 학과가 있죠. 안경공학과. 그래서 뭐 이쪽도 약간 그런 뭐 진로 취업이라든지 뭐 직업군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약간 특성 실용학과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안경사를 꿈꾸는 학생이었어요. 내신이 4.3이어서 사실은 과기대를 지원하기에는 점수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본인이 조금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선이 있는지를 찾았고 자신이 농어촌 전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농어촌 전형의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상향 전략을 써보겠다라고 했었고 학생부의 정량적인 내신은 다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학생은 진로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이런 진로와 관련한 주제로 열심히 활동했었던 노력들이 보여졌습니다.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 학종으로 서류 100%로 1단계를 통과한 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결정짓는 그런 단계별 전형이었는데요. 내신 성적을 커버하기 위해서 안경사라는 직업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교내 활동 또 교과 수업에서 화학이라든지 또는 안경사라는 직업이나 진로 방향에 초점을 두고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한다든지 연구를 하는 노력들이 보였었고요. 또 학교 생활에 매사에 능동적인 학생이어서 선도부라든지 학생회 정보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의 리더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학 구조물 대회나 또 화학 실험반의 꾸준한 활동 등에서 실적을 내면서 실생활과 관련된 어떤 화학 실험 등등을 본인의 그런 주된 활동으로 삼고 이를 통해서 과학적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었던 점도 학생의 내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었고요. 또 봉사는 뭐 직업과 연계된 거라기보다 그냥 일반적인 본인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했었는데 동물보호소 봉사로 꾸준히 활동해서 146시간을 채웠었던 부분이 있고 또 독서 활동에서는 안경공학과 관련된 독서를 좀 읽으려고 노력했었던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또 이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지식을 차곡차곡 쌓았던 노력이 유의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학생의 경우처럼 이 학생은 최종적으로 농어촌 전형의 기회를 활용해서 4.3 등급을 딛고 서울과기대 안경공학과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뚜렷한 진로 설정과 의지가 있다면 사실은 관련 활동을 찾으려 노력함으로써 내가 학종에 유리한 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정량적인 내신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쨌든 학종을 도전해야 되는 지금 현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유리하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학생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종을 준비하려 한다면 따라서 주요 교과 공부냐 비주요 교과 공부냐 이런 거를 막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어떤 전공을 내가 희망하는지를 먼저 구체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연관된 지적 성취 또는 탐구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보다 더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